과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최근에 아들의 그 과거 학폭 논란으로 지금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제2의 정순신이다 아니면은 정순신보다 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지명이 되기 전이기는 합니다만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고 국민의힘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공식적으로 어떤 내정이 된 거는 아니고 네. 내정이 될 거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아들의 학폭 문제가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는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정순신 변호사의 네. 국가수사본부 본부장 지명 이후에 아들의 학폭 문제가 제기돼서 결국엔 낙마를 했죠. 근데 제가 보기엔 뭐 학폭의 정도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까 잘 모르겠고요. 정순신 그 내정자의 경우와 차이가 나는 거는 아마 정순신 그 변호사의 경우에는 학폭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그 부모인 아버지인 정순신 변호사가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네. 1, 2, 3심 대법원까지 끌면서 같은 공간에 같은 학교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지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학적 기재가 안 되면서 이제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됐다라고 해서 비난의 강도가 더 세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케이스는 전학을 바로 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전학 조치가 바로 이루어졌고 네. 부모에 의해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소송이나 이런 이의 제기가 없었던 거는 조금 네. 차이가 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학폭 논란이 발생하자마자 이동관 특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한 대변인.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가 부합되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는 대목이 있지만 민주당 입장은 지금 어떤 겁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논평도 오늘 당번 대변인을 했습니다만 이동관 특보가 좀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마치 조치에 따라 가지고 전학이라는 게 만약에 정말 학폭에 의해서 조치라고 하면 퇴학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중징계다. 네. 이런 주장을 뭐 이동관 특보도 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아니더라고요. 이동관 특보는 입장문에다가 학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네. 학폭위도 개최하지 않고 아예 모든 기록이 없다. 네.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기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 대학 후배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 명문대를 갔어요.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동관 특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없었지만 선도위원회 별일 큰 뭐 학폭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만은 선도위를 열어가지고 전학 조치가 됐습니다 했는데 네. 뭐 이미 다 기사됐으니까요. 그 하나고에서는 선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예. 서울시 교육청도 선도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네. 그럼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사립학교 이사장과 재단 이사장과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학폭 가해자 아빠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통화를 하면서 이동관 특보는 이랬어요. 그냥 상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김 이사장, 김승유 이사장이 얘기를 했어요. 학기 말까지 조치를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내가 알아보겠다 했다.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분은 지금 이동관 특보는 한 명으로 얘기하면서 자꾸 화해를 했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벌써 지금 언론을이나 우리 당의 강덕구원 같은 경우는 3명 또는 4명이라고 피해자를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피해 학생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 문제의 핵심은 학폭을 일으킨 학생이 제대로 징계를 받고 네. 불이익을 받고 대학도 수시로 그렇게 명문대를 못 가고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아빠의 권력으로 아빠의 찬스로 학폭위도 열리지 않았고 선도위도 열리지 않았고 어떠한 기록도 없이 아예 전학을 갔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 네. 전혀 징계 없이 그 명문대를 갔다.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 사이에 MB정부의 실세였던 이동관 특보, 네.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역할을 하지 네. 않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폭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 이동관 특보는 이게 일방적인 학폭이 아니었고 쌍방에 의한 뭐 폭력 행사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졸업 이후엔 잘 지내고 갈등이
무마됐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글쎄 뭐 어떤 그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학폭의 비난 여부와는 별개로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폭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이거는 정말 정말 이건 배격해야 될 문제긴 한데 네. 지금 이동관 특보 입장에서 놓고 보면 조금 억울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지명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청문 과정을 통해서 놓고 보면 알겠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건 2011년 당시인데 네. 당시 이제 이게 일방적이었다고 이제 밝혀졌지만 사실은 그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쌍방이 있었고 그다음에 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소년기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네. 이야기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특히나 전학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학 보내지 말아달라고 탄원서까지 또 냈다고 해요. 네. 저 피해 학생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그리고 이 진술서라 학생들 진술서라고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이게 정식 그 각 기재부에 돼 있는 학교 그 학생 기재부에 돼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고 해요. 네. 교사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사실관계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이래서 2011년에 이뤄진 사안이 2015년도에 이제 국정감사도 되고 네. 서울시 의회가 하나고를 갑니다. 예. 가서 현장 감사를 하는데 그때 현장 감사를 했던 2015년 15명의 서울시 의원 가운데 13명이 민주당 의원이었다는 예. 거예요. 그런데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거죠. 이런 점들은 그럼 왜 그 당시에 그 4분의 3, 5분의 4에 대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여부들은 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또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것들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를 저는 뭐 이 문제가 뭐 사실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분이 2016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예. 정치권에 와서 그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지지 선언에 동참한다든가는 정치적 활동을 했더라고요. 휴직계를 내고. 그러니까 뭐 휴직계를 내서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겠으나 그분이 전교조 활동도 열심히 했지만 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니 네. 저는 청문회 만일 지명이 돼서 지금 뭐 지명이 안 돼서 설왕설래합니다만은 만일 지명이 돼서 그럼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그러니까 이동관 특보가 억울하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좀 밝혀달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니까 네. 무조건 뭐 저는 학폭은 근절돼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마녀 사냥식으로 다뤄지는 것들은 저는 조금 그래도 저는 한번 들여다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관 특보에 대한 주장도 같이 함께 좀 다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사청문회가 만약에 개시가 된다면 그러니까 아직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청문회 과정에서 뭐 명명백백하게 좀 나오겠죠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2015년도 국감에서도 당시 입학 사정관이 와가지고 이 정도 진술서가 있으니까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도저히 이거는 수시를 대학 갈 수가 없다. 이런 증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왜 진술서가 기재가 안 돼서 학폭위가 열리지 않고 선도위가 열렸는데 어디 진술서가 기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 최 의원님 좋아하고 존경해서 여러 말씀 잘 듣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교조랄지 민주당일지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프레임 자체를 정치적 공방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네. 저는 아무리 질풍노도 시대라도 하지만 한 학생을 머리를 300번을 찍는 질풍노도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년기에 침대에 눕혀놓고 집합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명확히 밝혀져야 되고 이 문제는 그런 학폭을 저지른 가해 학생은 징계를 받고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아빠의 권력이 개입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 겁니다. 이거를 밝히자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네. 그리고 이건 청문회뿐만 아니고 명확히 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치적 논쟁으로 가져가 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분명한 사건이 있었고 피해 학생이 벌써 3명, 4명이 나오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진상을 밝혀서 정말로 이동관 특보가 억울하다면은 방통위원장 해야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지금 네. 정황들 거짓말이 벌써 지명도 안 됐는데 2가지씩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2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되고 인사청문회가 되면 오히려 더 피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난 피해자가 아니다. 아니면 진짜 피해자가 맞다.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공론화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뭐 만약에 지명되면 그럴 수 예.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논란의 지금 그 진실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언급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정말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네. 이번 이동관 특보의 해명을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것이 대통령 상당히 특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대통령실에 이 통해서 나오는 논란 거죠. 자체가 특보직을 수행하면서 빚어진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대통령실이 이동관 특보의 개인적 가족 간에 가족 사이에서 일어났던 문제를 저는 이렇게 대변을 할까? 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 지금 그 국가 기관으로서 정말 처신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동관 특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소셜 미디어가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자기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특보의 여러 가지 논란들의 개인적 논란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이러한 이 지금 대통령실의 태도,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는 강하게 질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왜 이 시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했을까?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그 전에 불거진 논란들을 대통령실이 빨리 좀 털고 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작용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도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논란의 핵심 자체가 학폭이지만 그 가려져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아닙니까? 네. 그 아빠 찬스로 대변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최근에 목도했던 사건이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거든요. 예. 그 조국 사태 때문에 사실 정치적 반사이익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의 윤석열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지금 막연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으로 해명을 전달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만약에 지명할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공론화시키기 전에 먼저 물밑에서 충분하게 스크린을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명을 강행할지 아니면 내정을 철회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아직 내정을 한 건 아닙니다. 예.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내정을 네.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